계속 보겠습니다. 156페이지 밑에 절차입니다. 자, 앞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 구역을 지정한다. 이건 그냥 순서에 불과해요. 그죠? 하지만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하겠죠.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도 기, 주, 지, 이 받듯이. 그렇죠? 그래서 얘도 요 가운데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절차. 여기에 절차. 여기 있다는 얘기, 여기에 샥. 바로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기초조사. 첫 번째 뭐라고요? 자, 기초조사 하는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앞에서 배웠던 국토법상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물론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반드시 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하여야 한다. 그런데 얘는 의무적이 아니라 이무적이에요. 뭐라고요? 이무적. 줄거서요. 의무적으로 나오는 순간 틀려요. 그러니까 내용은 쉬워요. 마지막 줄 조사하거나 측량 뭐라고요? 할 수 있다. 근데 왜 이무적일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 시간 배웠어요. 자,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라 그랬죠. 그죠? 이럴 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대로 해라. 이때 그러면은 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하죠? 그래서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안 하겠죠. 계획도 하면서 네가 했잖아. 반대로. 두 번째, 예배. 계획이 없으면은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을 지정하라. 이때는 하겠죠.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뭐라고요? 의무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의무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의견 정치. 정치. 의견 정치는요, 우리가 방금 공부했듯이 광역도시과 도시군 기본계획 할 때 공지수, 공청회 할 때 두 사람 의견 들어라. 그게 뭐죠? 주민과 전문가. 똑같잖아요, 이거. 그래도 누구 의견 들으라고요? 주민하고 플러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라. 들어라. 그런데 의견 청취 과정이 딱 두 가지입니다. 얘는 뭐냐면, 첫 번째, 공람, 뭐라고요? 공람 절차가 있고요. 두 번째, 공청회 절차가 있습니다. 공람, 공청회 있는데, 자, 저를 잠깐 봅니다. 우리가요, 이제 국토법과 연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람이다. 공람 절차 그러면은 공적인 장부를 열어본다는 말이에요. 공람, 공적인 장부를 열어본다.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아닌데 공고 열람의 줄임말이라고 해도 마땅할 정도로 이상하게 그런 단어가 돼 있어요. 공람. 아시겠죠? 공고 열람의 줄임말은 아니지만 꼭 그런 식으로 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거 뭡니까? 공고하고 뭐죠? 열람하고 이게 맞긴 맞거든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돼 있지만 그건 뭐 운 좋은 거죠. 그죠? 하지만 공고 열람하고 열람한 다음에 여러 공적 장부 열어봐서 나 의견 있어. 그 뭐죠? 의견을 제출하고 그러면 의견 받은 자가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합니까? 통보한다. 요것이 공람 절차예요. 공고, 열람, 의견, 통보. 다 같이 시작. 공고, 열람, 의견, 통보. 이게 아주 기본적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 개발법은요, 열람이란 말을 안 쓰고 얘 대신에 요 단어를 그대로 써야죠. 공람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고, 공람, 의견, 통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토법은 항상 열람. 개발법은 열람 단어가 항상 안 나와요. 열람 대신에 뭘 쓴다고요? 그냥 공람.
그리고 국토법은요, 공남자가 나오면은 무조건 14일 이상입니다. 무조건. 얼마 이상? 14일. 무조건. 다 똑같아. 공남 무조건 외우지 마세요. 14일 이상. 통보는 뭐 30일도 있고 60일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남 절차다 그러면 써보면은 뭐라고요? 공고하고 또 공남하고 또 의견 받고 또 통보한다. 이거요. 통보한다. 공고는 신문에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왜 이걸 강조하느냐? 신문에 공고하지만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어디 한다고요? 공보에. 요거 10만 미만 신문에 안 하고 어디 한다고요? 공보에. 그거 동그라미 했어요. 포인트만.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포인트 요거니까. 또 하나, 요거 통보 얼마이네, 요거는? 30일. 60일이 아니고 30일입니다. 이 정도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는 면적이 100만, 얼마라고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반드시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얼마나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00만 미만이면 개최할 수 있다.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 그죠? 숫자가. 한 김에 하나 더. 저를 봐요. 이양하는 김에. 자, 구역 지정권 누굽니까? 원칙, 시도, 대장, 예외, 국장이 누구죠?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국장과 협의해라. 뭐라고요? 협의해라. 어떨 때 협의하느냐? 첫 번째. 국가 계획일 때는 국장과 협의해라. 두 번째, 면적이 또 있어요. 여기 100만. 요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기억나가지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뭐라고요? 국장과 협의해라. 그래서 국가계획 100만 이상 이렇게 협의해라.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보시면 자, 공청회는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정 오시면은 자, 의견청이 오시면은 협의심의 뭐라고요? 협의하고 관련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고시하고 열람을 여기는 공람을 시킨다. 공람은 무조건 얼마 이상? 그죠? 무조건 14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뭐라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면 만약에 종전의 용도지역이 만약에 농림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지정된 순간 이제는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계획적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정되면 여기 딱 되면 뭐라고요? 도시지역 및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뭐라고요?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리고요, 현재 도시 외 지역인데, 현재 도시 외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다면은 안 됩니다. 취락지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예요. 도시 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보지만, 만약에 여기 지구단위인데 봐요. 지구단위인데 뭐라고요? 도시 현재 외. 또 뭐죠? 취락지구. 두 가지 책이 있기 때문에. 자, 어디 있냐면은 먼저 158 맨 밑에 상권 한번 협의심의 나오죠, 그죠?
가로 1번 나오네. 국장과 협의해라. 방금 적었죠, 그죠? 뭐를? 100만 이상 국가계획. 그 다음에 상가로 4번. 이 4번. 고시, 공람. 이거 뭐냐? 요거. 딱 보지 마세요, 그냥. 지정이 되면 고시하고 공람하라. 끝. 이 정도.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밑에 5번이에요. 지정고시 효과. 나오죠, 그죠? 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두 번째 줄 요겁니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 간주한다. 다만 밑에 이미 도시외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면은 의견을 안 보고 또 두 번째 뭐라고요? 지락지구도 안 본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지락지구는 그대로 그냥 냅둬라. 이미 도시외 지역에 지정돼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내비둬라. 요거 안 되는 것, 의지 안 되는 것 중요합니다. 상가로 2번 지형도면. 자, 두 번째 줄 중간에 줄 그으세요. 지형도면 고시 한마디로 지도. 지형도면 작성해서 고시는 언제 하면 되느냐? 줄 그으세요. 시행 기간 안에.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지형도면 고시는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만 하면 돼요. 작성해서 시행 기간 내에 넘기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뭐냐? 공적 개발 사업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책 봐요. 상가로 3번에 뭐냐? 이제 사적 개발입니다. 그죠? 예. 공교롭게도 공적 개발 사업하고 있는데 사적 개발행위 허가해달라고 신청할 때 어떻게 하냐 그 얘기죠. 일단 줄 그으세요. 특광, 특실 안 넣어 그랬죠? 특광, 특도, 시장 군수에 허가받으라. 여기는 바로 일반 시장과 분수도 들어갑니다. 밑에 변경도 또한 같다.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그죠?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인데 앞에 내용과 똑같은 건 빼버리고 여기서 다른 것만 추가되는 것만 줄 겁니다. 1번에 가설 건축물 포함. 왜 그럴까요? 가설 건축물 사업하기 전에 진짜 조립식 판넬 막 지어가지고 사람도 안 살면서 갑자기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TV 나오잖아요. 갑자기 뭐 논 옆에 갑자기 땅을 밀어가지고 사람도 안 사는데 가설 건축물 판넬 지어가지고 왜 합니까? 왜? 보상 때문에. 그러니까 허가받고 하라. 그 말에 허가받고 하라. 허가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 얘기죠. 옆에 저거 또 있습니다. 대수선 용도 변경. 대수선 용도 변경도 무조건 허가받아라. 3번에 맨 끝에 토지의 굴착. 요것도 허가받고요. 그리고 뭐 6번 같은 경우는 뭐 똑같죠? 1개월 이상 물건 적재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7번 동그라미 하세요. 방금 줄 끈 거하고 7번만 달라요. 그렇죠? 거기다가 7번은 뭐냐? 중목의 벌채, 식재, 특기 식재. 몰래 가가지고 밤에 묘목들 비싼 거 심어놓고 왜? 보상 받으려고. 그죠? 전부 다 허가받아라 그 얘기죠. 2번은 뭐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허가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 1번 응급조치 똑같이 그죠? 허가 안 받아요. 2번은 뭐냐? 2번 1번 저를 봐요. 공작물 설치는 허가 받죠? 근데 맨 끝에 가니 공작물 공작물 허가 안 받아요. 2번 당연히 경작 허가 안 받아요. 경작. 3번에 맨 끝에 토속 채취는 허가 받아요. 근데 주저리 말이 많아.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냐고 어쩌고 저쩌고. 아시겠죠? 이거는 허가 안 받아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 적시 허가 받아요. 그런데 남겨둔기로 결정된 이런 말 들어가면 허가 안 받고요. 5번 동그라미 하세요.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왜? 만약에 우리가 분재를 팔아먹는다. 이거 땅에다 심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죽으니까. 그러니까 임시로 식재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지만 가로 안에 하필이면 거기가 경작지야. 그러면 허가받습니다. 경작지가 아닌 경우고요. 경작지의 임시식재는 반드시 허가를 받습니다.
조금만 하면 돼요. 3번 의견 정치, 특광 등등은 허가하려면 밑에 누굽니까? 공적개발사업 둘 거예요.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똑같잖아요. 국토법이랑 사적개발행위 허가하기 전에 공적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하라. 의견이지 동의받는 게 아닙니다. 기득권 보호 또 나오잖아요. 기득권 보호. 이미 마지막 줄 공사에 착수해야 돼. 착수. 허가 받고 착수하지 않으면 기득권 인정치 않습니다만은 착수하고 30일 내에 신고해야 돼요. 착수 30일 이내 마지막 줄 신고하면 계속. 착수 30일 내 신고 계속. 요거는요 정비법과 똑같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은요 제가요 국토법, 개발법, 정리법에 기득권 보호 있죠. 내가 정리할 겁니다. 나중에 되면. 5번 원상회복. 너 왜 허가 안 받고 네 맘대로 했어? 원상회복 명령. 말 안 들어요. 행정대집행 똑같아요. 7번 허가 받으면 국토법상 허가, 즉 이게 뭐죠?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똑같은 거니까. 6번의 해제의제. 요거는요 마지막에 좀 이따 갈 겁니다. 요거는 다 설명 다 한 다음에 몇 가지만 딱 집어내면 다 알아요. 이건 좀 보류합니다. 자, 좀 이따가 내가 할 것이고요. 자, 넘깁니다. 163번 3페이지 해쪽이죠? 넘기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먼저 요거 써놓고 합시다. 되면 이 중에 공공시행자가 누군지 간에 본격적인 구체적인 계획인 실시계획. 무슨 계획이요? 자,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시설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똑같잖아요. 실시계획 작성해서 뭘 받죠 해도? 인가받아요. 인가받으면 고시합니다. 이때 실시계획은 당연히 이미 먼저 수립된 저 개발계획에 부합하게. 그렇죠? 실시계획이 어디에? 개발계획에 부합. 반대로 만약에 개발계획이 실시계획에 부합. 그러면 틀리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개발 계획에 뭐라고요? 부합, 또 적합. 그리고 두 번째 실시 계획에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갑니다. 요거 중요해요. 요거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에 있습니다. 시험에 자꾸 개발 계획에 들어있다고 나와요. 요거 주의하시고요. 또 하나 실시 계획에는 사랑하는 설자시가 있습니다. 설자시. 사랑하는 설자시. 뭡니까?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들어있어요. 자, 먼저 책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164 있죠? 165, 요거는 지역된 거기 때문에 163 했고요. 164. 자, 요까지는 시행령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165번 보시면 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 이미 했어요. 밑에 뭡니까? 국지조 제외. 요거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제외한 시행자가 뭐 한다고요?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상관 2번 상대방이 뭐냐? 원칙 누구라고요? 특도시군구. 아시겠죠? 예. 또 예외 저를 봐요. 국장 요겁니다. 요건 요거. 한 번 언급 예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30만 이상일 때 요때도 제한할 수 있고 요때도 제한할 수 있고 두 가지를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상관 한 번에 보시면 특히 가로 2번 만약에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쳐 있어요. 광명시와 부천시가 걸쳐 있어요. 그러면은 밑에 면적이 가장 큰 줄 거야. 면적이 가장 큰 행정청 찾아가서 제출하고요. 넘기세요. 4번 제한전 동의 민간은 못 믿어요. 그죠? 그 얘기예요. 요거 저 마지막 줄 민간은 뭐라고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지상권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 얘기입니다. 비용부담 국토법상 똑같죠. 주민의 입안 제한 시효하고 마지막 줄 전부 또는 일부를 잘 나온다 이제 제한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다. 결과 통보 나오잖아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제한받은 국장 들어봐요. 국장은 예고 그죠? 국장 또 옆에 누굽니까? 특도시군군 예고 그죠? 또 그러니까 특국장이든 특도든 반영 여부 통보는 어때요? 똑같잖아. 그렇죠? 네, 그 얘기예요. 1개월, 그 다음에 연장도 1개월. 똑같죠? 그 다음에 밑에 뭐 규약, 시행규정 이런 것들은 뭐 잘 안 나올 뿐더러 설령 또 앞으로 할 거니까요. 넘어갑니다. 자, 169표돼요. 169. 거기는 보지 마세요. 나중에 요약집 할 때 몇 개만 정리할게요. 자, 도시개발조합은 시험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합니다. 판서 없이 할게요. 도시개발조합. 인가 1번 조합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소유자 몇 명 이상?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한 다음임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 없다. 이해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이후에 그 구역 안에 있는 소유자 몇 명 이상? 럭키 7. 7명 이상이 밑에 줄 거예요. 정관 작성. 조합은 무조건 정관 작성. 규약이 아니에요. 규약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무조건 정관 작성하여 맨 끝에 뭐라고요? 조합 설립 인가받아라. 실시계획도 인가받고 조합 설립도 인가받고 인가받아라. 밑에 동그라미 2번 변경도 인가. 변경 동그라미 인가. 그런데 밑에 경미한 상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가받지 않는다. 뭐 한다고요? 신고. 너무너무 잘 나와요. 1번, 2번. 특히 1번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한 건데 주된 사무소의 소재들을 변경하는 거는 경미한 상황입니다. 요거는 신고합니다. 공고 방법 변경도 있고요. 자, 넘깁니다. 2번 조합 설립 시 동의요건 면적 3분의 2 무조건 AND입니다. 총수 2분의 1 저를 봐요. 지금 자, 조합이 설립됩니다. 무슨 방식? 무조건? 무슨 방식? 조합 설립할 때 하게 되면 무조건 환지 방식이다. 환지 방식 할 때 동의요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러니까 조합 설립 시에도 똑같겠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똑같다는 얘기예요. 3번 동의자 수 산정 방법도 똑같아요. 오늘 안 했지만 요거 나중에 할 거니까요. 요거는 다음에 할게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맞추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해. 그 다음에 쌍가리 2번 조합의 법인격 먼저 1번 법인 뭐라고요? 법인이고요. 가로 2번 성립인데요. 1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30일 내에 줄 거예요.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합니다. 밑에 등기해야 성립해요. 앞을 볼까요? 우리가 이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인가 받습니다. 인가 받죠? 물론 이제 아까 예배 뭐 이렇게 신고 있지만 인가 받고 난 다음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얼마 내에 30일 내에 등기해야 뭐요? 성립돼요. 요거 쉽지만 잘 틀립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요건은 인가고 아시겠죠? 성립 요건은 등기다 이거 아시겠죠? 설립 요건은 인가, 성립 요건은 뭐라고요? 등기. 3번 준용 규정 뒤에 거 줄 거예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합니다. 재단법인 안 해요.
조합원 자격입니다.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줄구세요. 토지 소유자입니다. 적습니다. 건축물 소유자 X. 그리고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에 나는 동의 안 했어요. 그죠? 난 반대했어요. 반대할지라도 동의 요건 충족되면 그 사람도 조합원이에요. 혹시나 적어봐요. 동의한 자만 X. 아시겠죠? 동의한 자만 X입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1년 뒤에 시험 봐가지고 10월 27일 시험 보죠?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은 시험 보고 난 다음에 11월 27일 날 합격자 발표합니다. 한 달 뒤에 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아마 붙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날 학원에서 축하 의미에서 우리 합격자 모임 때 같이 축하도 해드리고 하면은 그날 내지는 그 주말에 한번 모일 겁니다. 아마 다 모일 것 같아. 몇 명 빼고 다 모일 것 같아. 그러면은 미리 일찍 와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회식 전에 여러분 중에서 앞으로 29회를 이끌어갈 임원지 뽑습니다. 회장도 뽑고 뽑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회비도 내야 되고 5만 원. 그런데 농담이. 그런데 임원 뽑을 때 내가 미리 얘기할게. 요 나온 김에 가능하면 많이 뽑아요. 회장님은 한 명 뽑고 남 부회장, 여 부회장, 남 총무, 여 총무, 남 회계, 여 회계, 남 서기, 여 서기. 그리고 너무나 나이 드신 분들은 회장님 시키지 말고 한 중간쯤 한 50대 중간 해야 됩니다. 그 윗사람들은요, 고문 1, 고문 2, 고문 3, 고문 4. 다 다죠. 그래야 많이 모여요. 감투 써야 온다고, 모임이. 맨날 임원진 모임이야. 왜냐면, 처음에 활성화 되려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많이 모여야 돼요. 하다 보면 안 모이거든. 그것 때문에 모여서 같이 의견 나누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뭐 이것 증 따가지고 장롱면허? 그런 분들은요, 전부 다 혼자 한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사람이 없거든.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같이 동료끼리 나이가 많든 적든 나이가 많은 뭐 형님, 오빠면 되는 것이고 같이 놀러도 가고 개업하게 되면 놀러도 가고 하다 보면 배우게 되는데 혼자 한 분들은 사람이 없거든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모임이 와서 활성화시키고 얘기 듣고 보고 해야지 되는 것이지 혼자 안 오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모임이 활성화가 잘 돼야 됩니다. 첫해 회장님을 잘 뽑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거 잘못 뽑아가지고 허지부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회장 딱 되면 한 돈 100만 원 팍 내야 돼요. 발전을 위해서. 그죠? 웃고 넘어가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서 회장 뽑는데 가반수 나 반대 해도 일단은 당선되면은 그분도 뭡니까? 바로 회원이에요. 반대했으니까 너 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조합원의 권리 의무. 박스 안에 파란 것만 줄 거예요. 보유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입니다. 면적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면적이 많으니까 나는 2마디, 넌 적으니까 1마디. 그게 아닙니다. 자, 2번, 3번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조합원의 경비부담. 뭡니까? 회비. 여러분도 모일 때 항상 회비 내야 됩니다. 회비. 저를 봐요.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합격자 모임 내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몇 회요? 29회. 앞으로 홀수달 29일이 모임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걸 안 까먹어요. 홀수달 29일.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다 그렇게 해놨어 벌써. 근데 그날이 만약에 주말이다. 뭐 이럴 때는 좀 바꾸고 평일에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작년에 전부 다 짝수달 다 하고 있어. 28일 하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1번 보세요. 경비 부담입니다.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주섬기 위해 정관 동그라미 했어요. 쉽지만 거기다가 적습니다. 규약액서. 당연히 틀리는데 한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2번 동그라미 하세요. 징수할 때에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 지목, 면적, 이용상황, 환경 금액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라.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안 내는 인간이 꼭 있어요. 꼭 있어. 연체로 부과금 안 냅니다. 연체로 붙었습니다. 안 내니까 바로 행정청인 특도시군구에게 당신이 좀 걷어주시오. 위탁 동그라미 했어요. 위탁할 수 있고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위탁 수수료 5번 100분의 4입니다. 100분의 4. 몇 프로입니까? 4%. 그죠? 1억을 거두면은 400만 원은 토해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기세요. 자, 조합이 임원 나오잖아요. 조합. 줄 거세요. 조합장 1명. 항상 회장은 1명입니다. 조합장 1인, 그 다음에 이사, 감사. 조합장 1인, 이사, 감사고요. 2번 줄 겁니다. 임원은 당연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고요. 정관 동그라미 하시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어디에서? 줄 거예요. 총회에서 선임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총회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회장, 부회장 뽑는 겁니다. 2번 임원의 직무 4가지인데요. 1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2번, 3번은 읽어주시고요. 특히 1, 4 잘 나옵니다. 어떤 거냐?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에 뭐가 돼요? 의장. 4번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장 자기를 위한, 이사 자기를 위한 어떤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휘말리면 조합의 대표가 누가 됩니까? 감사가 조합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감사가 조합장이랑 감사가 이사랑 같이 이렇게 싸웁니다. 감사 동그라미 하시고요. 3번 임원의 겸직금지. 1번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없다 동그라미 하세요. 나는 조합장이면서 나 감사야. 그게 뭐예요? 안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2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 겸할 수 있다 없다? 둘 다 없다. 나는 우리 학원의 회장이야. 근데 한 달 더 보니까 딴 데 학원 또 회장 또 하고 있네.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말이 안 되지. 바로 그냥 잘라버려야죠. 그죠? 그리고 4번 임원의 결격 사유인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합에 뭐가? 임원 동그라미 하세요. 임원이 될 수 없다. 근데 시험에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참 진짜 일단 적어봐요. 임원 동그라미 하시고 조합원 X. 혹시나 그냥 조합원은 다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뽑는 거잖아, 임원을. 근데 박스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조합원은 다 있죠. 이 중에 이런 사람은 임원이 안 된다. 근데 1번 보세요. 그러니까 개발법이 아직까지도 개정이 안 됐다는 것이 바로 1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용 안 쓰잖아요, 지금요. 금지한 자, 지금 뭐라 부르죠? 피성년 후견이잖아요. 바뀐 지가 2015년이에요, 5년. 그 다음에 한정 지정자는 뭐라 불러요? 피한정 후견인. 바뀐 지가 2015년 7월 1일자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개발법이 개정이 많이 안 됐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죠. 미성년자도 안 돼요. 임원은 좀 똑똑해야 되잖아요. 2번, 파산자 안 돼요. 너나 잘하세요. 그죠? 안 됩니다. 3번, 금고자 동그라미 하세요. 금고 이상의 형성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몇 년?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3번만 중요해.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요, 배우면서 금고자가 나오면은요, 무조건 뭐라고요? 금고자가 나오면은 다른 법 불문하고 연도가 다 똑같아. 몇 년?
그 2년이야. 아시겠죠? 2년. 몇 년? 2년. 금고 2년. 5번 임원의 자격 상실입니다. 만약에 임원을 뽑았는데 위에 결격 사유예요. 그러면 그날까지 한 거는 유효하고 언제부터? 다음날. 동그라미 하세요. 밤 12시 땡 하는 순간 사르르 날아갑니다. 다음날부터. 5번 총회 및 대의원회 보겠습니다. 총회는요, 알다시피 총회가 제일 중요해요. 정기총회. 그죠? 그때 뭐 1년 12월 달에 정기총회 열면서 1년 예산도, 그죠? 집행도 하고, 그 다음에 회장 뽑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회는 최고 의결 기관이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기관입니다. 내용은 시험 안 나와요. 가로 2번 대의원회. 의결 대행 기관이고요. 얘는 임의기관입니다. 즉 1번 몇 명 이상? 50인. 50명 이상이면 대의원에 둘 수 있답니다. 50인 둘 수 있다. 시작. 50인 둘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작. 50인 둘 수 있다. 왜냐하면 정비법은 100명 두어야 한답니다. 헷갈려. 개발법 50인 둘 수 있다. 정비법 100명 두어야 한다. 50인 둘 수 있다. 100명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2번 대의원의 수는 몇 프로? 조합원 총수 무조건 10% 이상입니다. 100명이면 10명 이상 10% 이상이다. 그 다음에 3번 대의원의 총회의 의결사항 중 줄거세요. 다음의 사항을 제외한 요거 1, 2, 3, 4, 5를 제외한 총회 권한 대행할 수가 있다. 그럼 밑에 박스 안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밑에 1, 2, 3, 4, 5 묶어서 아예 대행 X 요거 물어봐요. 하지만 이거는 외우는 거니까 그냥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천천히 돼요. 자, 제2절 실시계획 나오죠. 그죠? 1번 반드시 실시계획 작성할 수 있다. 가야 한다. 줄 거세요. 그 다음에 나오죠.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 2번 개발계획에 맞게. 맞게가 부합 그 말이에요. 넘깁니다. 내용 나오죠. 설자시. 설자시 포함.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오늘 절차 위주니까요. 자, 그러면 실시 계획 작성된 이후에 자, 인가 받습니다. 인가 받아요. 그러면 인가권자는 뭐 무조건 여기서 가장 짝 누구라고요?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 지정권자가 개발구역 지정,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 너 시행해라. 그럼 시행자는 지정해준 사람 찾아가서 인가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가권자 누구라고요? 지정권자죠. 지정권자. 그런데 지정권자인데 이 중에서 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가 받기 전에 만약에 인가권자가 지정권자 중에서 첫 번째 국장이 인가할 때는요. 밑에 시도지사 그 다음에 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가권자가 시도지사이다. 그럼 밑에 뭐요? 시군 여기 대장 뺀 일반시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반드시 듣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쌍가루 2번입니다. 좀 잘 나와요. 그리고 그 위에 인가권자가 지정권자고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요. 똑같습니다. 변경할 때도 인가 받고 또 폐지할 때도 뭐 받아요? 인가를 받는데 여기서 항상 변경이죠. 여기서 경미한 사항. 그죠? 경미한 사항은 X. 뭐라고요? 인가받지 않는다. 그 경미한 사항이 바로 쌍가루 1번에 있다. 그 얘기예요. 먼저 1번 지정권자 인가받으라. 2번 변경도 폐지도 인가받으라. 두 번째 줄에 경미한 사항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요 정도만. 아시겠죠? 이 정도만.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돼요. 뭐 변동이 없는 해놓고 10%. 아시겠죠? 지금 보지 마세요. 외우는 거니까요. 그런 다음에 의견 정치 과정 거치고 밑에 고시 공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인가 받고 난 다음에 실시 계획 작성하면 맨 밑에 첫 번째 줄에 뭐 한다고요? 고시한다. 요거요. 고시 요거. 고시까지만. 요겁니다. 뭐 한다고요? 고시한다. 고시한 다음에 송부하고 공람한다. 이것은 그냥 천천히 봐주시고요. 인가받고 고시한다. 고시가 떨어지면, 들어봐요. 고시가 떨어지면 이제 그다음 하는 것이 뭐냐? 사업이에요. 첫 번째, 수용, 사용 방식은 이대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환지 방식이라면은 환지 방식대로 하고, 아니면 세 번째,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이면은 혼용 방식대로 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용, 사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만 공부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고시가 떨어지면 봐봐요. 떨어지면 첫 번째, 분명히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왜 있죠? 기, 주, 지, 입 하라고. 근데 그런 말 안 하잖아, 현재. 그러니까 인가받고 고시가 되면 요거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의지해버려요. 간주해버려요. 그리고 그때 사업에 좋다는 인허의제. 뭐라고요? 인허가 의제됐다고. 인허가 의제, 인허가 고시. 인허가 고시. 여기까지입니다. 사업인정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업인정은요, 수용, 사용 방식일 때만 나와요. 일단은, 책 볼까요? 자, 3번 나오죠. 그죠? 실시 계획 고시 효과 1번 그 얘기예요. 실시 계획 고시하면 파란 거.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이 되어 고시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줄 거세요. 맨 끝에. 줄 거세요.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걸로 보고요. 상관 2번. 지형 도면 고시는 무조건 언제 하고요? 시행기간 이내. 마지막 줄에. 3번 나오죠. 하여튼 인허 의제는 다 똑같아요. 거기 일단은 세 번째 줄 있죠. 줄에 인허 의제 의제사항에서 앞에 협의 동그라미 하세요. 했죠? 협의 세 번째 줄에 협의하면 줄 거예요. 그 옆에 가운데 인허가 등을 받은 걸로 보며 줄 거 실시 계획을 고시하면 줄 거세요. 인허가 등의 고시 등등이 있는 걸로 간주한다. 요거는요 국토법이나 무선법 다 똑같아요. 인허 의제는. 자, 넘깁니다. 자, 이번에 의제 절차인데요. 자, 1번 동그라미 해서 읽어주시고요. 2번 보세요. 2번. 항상 협의. 얼마 이내에? 그렇죠. 거기 행정기관장과 뭐 하라고요? 일단은 협의해라. 됐죠? 얼마 이내에? 그렇죠. 20일 이내에는 의견을 제시하라. 똑같죠? 자, 그 외에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온 적도 없고요. 앞으로 안 할 겁니다. 넘기세요. 178페이지는 나중에 서서히 정리한 거니까 보면 될 것이고요. 자, 179표 보세요. 자, 시행 방식인데 종류가 몇 개라고요? 3개. 상관 1번, 첫 번째 수용 사용 방식, 두 번째 환지 방식, 세 번째 혼용 방식인데 상관 2번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줄 겁니다. 줄 거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수용 사용, 환지, 혼용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중요한 건 예외가 있다는 걸 우리가 몰라요. 줄 거예요. 맨 끝에.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법률적으로 일단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그럼 환지 방식은 뭐냐? 나갔다가 들어와. 그죠? 나가 있어. 그 얘기죠. 나갔다 들어오면은 지목이 뭐가 돼요? 대가 돼. 그러니까 줄 거세요. 첫 번째 점에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줄 거예요. 두 번째, 공공시설 정비. 자, 두 번째 점, 마지막 줄 거예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그죠? 수용 방식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환지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용 방식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 용어정에 시험 나온다니까요. 근데 쉽다고 잘 안 봐요. 혼용 방식은요, 어쨌든 수용 플러스 환지인데, 거기요, 분할 동그라미 분할. 혼용도 분할 혼용이 있고요. 두 번째, 미분할 혼용이 있습니다. 그냥 분할, 미분할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분할, 미분할.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거기 당구장 표시. 있죠, 그죠? 마지막 줄. 하여튼 등등등등.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 계획에 반영해라. 혼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깁니다. 자, 시행령의 변경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밑에 거는 의미 없습니다. 자, 제2절. 제2절 봐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인데요. 솔직히 돈이 없어 그렇지. 돈만 있으면 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보세요. 시행자는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공공이건 민간이건 간에 시행자라면 가능하나? 뭐가? 수용이나 사용이. 그런데 민간은 못 믿어요. 쌍가리 2번. 1번 민간 못 믿어요. 그죠? 민간 동그라미 하세요. 면적 3분의 얘는 동의 아닙니다.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받습니다. 자, 저를 봐요. 여러분들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할 때에 자, 시행자가 행정청이죠. 그죠? 행정청이죠. 네. 비행정청은 행정청으로부터 뭘 받으면? 지정을 받으면 가능하죠. 그렇죠? 일단 안다고 일단 해봐. 이렇게 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그런데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 못 믿어. 면적 3분의 2, 소유 총수 2분의 1 동의. 기억나죠? 네. 똑같잖아요. 민간 너 못 믿어. 가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권, 즉 소유자죠. 확보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받아오면 너 수용 방식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상가로 3번 무조건 수용 사용은 이 법이 먼저지만 없으면 무슨 법 준용? 그렇죠. 항상 이 법입니다. 공치법 준용 넘기세요. 가로 2번 수용 사용할 때 언제냐 줄거세요. 세부 목록 고시할 때 얘는 땅이 몇 평이고 평당 얼마인데 가격이 얼마. 그러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면은 그 목록을 작성한 장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많겠죠. 이렇게 세부 목록을 작성해서 나중에 고시하면 다 끝난 겁니다. 그때 밑에 사업인정. 그러니까 저를 봐요. 사업인정은 요때가 아닙니다. 오로지 무슨 방식? 무슨 방식? 수용 사용 방식이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요때 세부 목록을 봤는데 고시한 때 이때 뭐라고 한다고요? 사업인정입니다. 우리가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실시계획 고시한 때 사업인정이에요. 개발법은요, 요때가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실시 고시한 때 요때 사업
인정이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언제라고요? 수용 사용 방식일 때, 세부 목록 반대, 고시한 때, 요때 사업 인정 본다. 환지 방식은 안 나오잖아요. 수용하는 게 아니니까. 따라합시다. 개발법상 사업 인정은 언제? 세부 목록 고시한 때. 개사세. 올해는 무조건 개로 갑니다. 개사세. 개발법상 사업 인정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그 내용이 거기 있는 겁니다. 3번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재결 신청 기간. 재결 신청. 저를 보세요. 국토법이건 무슨 법인 간에 기억납니까? 재결 신청은 무조건 시행기간 이내. 똑같잖아요. 그렇죠? 시행기간 종료일까지가 결국 뭡니까? 시행기간 이내입니다. 그러면 요 절차만 잠깐 쓰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절차만. 자. 절차는 여기 안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만 씁니다. 공사에 착수하죠, 그죠? 공사에 착수하면 일정 기간 지나가면은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될 것이고요. 공사 완료가 되면 분명히 지정권자로부터의 준공 검사 받습니다. 받아요. 그런 다음에 준공 검사가 떨어지면 바로 최종적으로 이제 공사가 완료 끝 되었다고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공고하면 다음날 언제?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돼요. 자, 저를 이제 해고 하는 김에 요까지 사업도 못 해보고 여기에서 해제는 중도 해제. 아시겠죠? 삽질도 못 해보고 중도 해제. 이거는 모든 것들이 원위치에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환원돼 버려. 없었던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해제는 이건 그냥 완료 해제. 이거는 환원되는 것이 아니죠. 잘 보세요. 이제 이거 정리합니다. 하는 게 이거 합시다. 자, 먼저 원칙 개발 계획 수립하고 절차를 통해 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면 요거요. 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고시한 날부터 이날부터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권자에게 인가 신청합니다. 몇 년 내에? 3년 내에. 아시겠죠? 언제 한다고요? 몇 년 내에? 항상 신청은 3년 신청이지 인가 받는 게 아니라 신청. 3년 내에 인가를 신청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외. 위에 거. 예외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한다. 이때 얼마 내에? 2년 내에. 2년 내에 개발 계획 수립이 안 되면은 2년 되는 다음 날 구역은 해제. 중도 해제. 얘도 뭐예요? 얘도 안 하면은 중도 해제. 환원. 얘도 뭐예요? 중도 해제. 그런 다음에 개발 계획이 2년 내에 수립이 되면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자 지정하고 실시 계획 작성해서 똑같이 얘도 얼마 내에? 똑같아요. 3년 내에 인가를 신청합니다. 안 하면은 얘도 3년 되는 다음 날 구역 해제.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얼마 이상일 때? 자, 이상일 때 먼저 기억납니까? 이때 무슨 기능을 하라? 복합 기능. 기억나죠? 난다 그래봐 일단. 그러면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여기에 2년 가지고 힘들어요. 그때는 몇 년이냐면 5년이에요. 몇 년? 5년입니다. 실시 계획도 3년 가지고 힘들어요. 예외일 때만. 원칙은 예외 없습니다.
얘도 5년입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자, 원칙은 무조건 3년 끝. 예비일 때. 330만, 면적이 330만 미만이면 2년, 3년, 이상이면 5년, 5년. 요 다음날 해제, 안 하면 해제. 아시겠죠? 해제. 원칙은 요것만. 그러니까 요 안에 해제는 뭐라고요? 중도 해제. 사업도 못 해보고 중도 해제. 그러면은 여기 있죠. 여기. 도시지역은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폐지. 됐죠? 하지만 여기요. 여기.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해제. 요거 해제. 얘는 완료 해제. 환원 폐지 없음. 그리고 환지 방식일 때 나옵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말로만.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 똑같이 완료 해제. 환원 폐지 없음. 요것이 어디 있냐? 아까 했던 거 있죠? 넘어간 거 있잖아요. 자, 체크하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161페이지) 161 폈습니까? 요거요. 1번 해제 의제 사유 1원칙 무조건 다음날. 동그라미 다음날. 무조건 다음날입니다. 박스 1번 2번 예배 똑같아요. 다음날. 넘기세요. 그 다음에 상가리 2번 효과. 해제가 되면 파란 거 나오죠. 그죠? 지정 전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 다만 이때는 중도 해제고 다만 완료 해제 있죠.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에 따라 가로만은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에 따라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거는 완료 해제 때에는 환원 폐지로 안 본다. 그 말이죠. 됐죠? 그죠? 3번 저를 봐요. 항상 해지가 되면 뭐 한다고요? 무조건 고시. 고시만 동그라미 하세요. 그렇게. 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설명을 좀 다 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182페이지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